수술을 받았는데 장애가 남았습니다. 병원은 말합니다.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의료사고인가? 병원 과실이 맞는 건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의료사고는 왜 항상 싸움이 되는가?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입장이 극단적으로 충돌합니다. 환자는 말합니다.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의사는 말합니다. 최선의 치료를 했다. 실제로 법도 이 부분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의사 면책, 중과실 아니면 처벌 완화, 이런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환자 측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도 내놨습니다. 즉, 의사에게 유리한 제도도 있고 환자에게 유리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의사의 책임은 결과 책임이 아니라 수단 책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완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과가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3.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만약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담당 의사에게 사고 원인 설명 요구. 2번째, 모든 진료 기록 사본 확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경찰이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 전문가 도움이 중요한가?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진료 기록을 받아도 일반인은 거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망사건이나 장애사건은 단순 차트만으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부검, 의료감정, 전문의 자문,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5. 민사 vs 형사 뭐가 다를까? 많은 피해자들이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처벌이 목적입니다. 돈을 받는 절차는 결국 민사입니다. 즉, 의사가 처벌받아도 손해배상은 다시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6. 현실적인 결론. 결국 의료사고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료 확보, 기록 분석, 전문가 자문, 그리고 절차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기록과 절차를 남기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